이번 에피소드는 지난번과 같이 위버우드의 스폰서로 후원으로 제작을 됐고요. 근데 성현님이 제 팟캐를 몇 개 들어보시고 제 스폰서 메시지가 되게 구리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는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사실 뭐 저도 엄청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무슨 멘트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멘트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텍스트와 어떤 언어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걸 어필해 주는 것보다 이거를 써보고 일단 호스트님이 써봤어요? 전 쓰고 있죠. 아 진짜? 얘네. 그러면은 본인이 써서 네. 어떤 경험을 얻었는지를 얘기해주면 구독자분들이 네. 적어도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조금 어려운 게 사실 뭐 제가 샴푸 트리트먼트에 엄청난 뭐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좋아요. 그냥 이거 샴푸예요? 얘 샴푸의 트리트먼트인데. 헤어구나. 네. 오케이. 근데 뭐 샴푸가 그냥 와 좋아서 미칠 것 같아 막 이런 샴푸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상. 그래서 뭘 제 어필을 더 해야 될지 그냥 냄새 뭐 되게 청량하고. 아 그래요? 네, 소나무 향 되게 나고. 저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한데. 소나무 향? 아니 그러니까 샴푸의 냄새가 중요하다고. 왜냐면 저도 네. 오가닉 샴푸를 쓰는데 네. 티트리 샴푸를 쓰는 게 티트리 향을 맡으면 되게 이완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머리를 감으면서 그 향이 나를 되게 릴렉스 시켜줘. 그래서 향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 그거 써야겠다 다음에. 그러니까 소나무 향이 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네. 그러니까 되게 좀 자연의 향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품이 많이 안 나요. 근데 그게 그게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좋은 제품은 네. 성분이 좋은 제품은 거품이 잘 안 나요. 그렇죠. 네.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거품이 많이 나서 불만족한 것보다 좋아서 거품이 안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면 거품을 많이 내려면 어느 정도 화학 성품을 그럼 이제 추가를 해야 되고. 그럼. 어쨌든. 근데 저도 치약을 네. 그 동물 실험 안 하고 오가닉으로 만든 거를 쓰는데 진짜 거품이 안 나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주는 시각적 효과가 있어. 약간 뭔지 알지? 약간 이렇게 치카. 약간 입 주변이 가득하게 묻어야 되고 약간 그래야 되는데. 그러게. 근데 아무튼 좋겠네요. 뭐가요? 이게 갑자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중에 사서 써볼게요. 지금 사서 쓰세요.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어요. 그럴게요. 네. 그러면 이거 제가 그 커밋먼트 할게요. 지금,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이번 주에 하나 사서 써보겠습니다. 지금 사세요. 기다릴게요. 지금? 그게 장난. 그래서 폴리우드 얘기는 안 해줄 거예요? 폴리우드 뭐 매번 폴리우드 근데 그 지난번에 한번 한 얘기인데 그 독일에 어떤 공주가 독일에 저는 공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공주로. 공주가 이 브랜드랑 뭔가 좀 콜라보를 해보려고 그게 이제 이게 독일 제품이죠? 독일 회사인데 독일 공주랑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독일 공주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연락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독일 공주를 어떻게 연락해요 제가? 아니 생각해보면 뭐 독일 공주 나와도 뭐해, 그렇죠? 나와도 뭔. 그러니까 뭐 나와도 뭐 공주일 뿐인데 아무튼 그거 나오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다. 그죠? 공주의 삶은 어떠십니까?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되게 궁금하다. 그죠? 약간 우리는 그런 관음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개되지 않은 폐쇄되어 있는 맞아요. 그런 상류 계층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떨 한번 것 나와주세요, 독일 공주님. 공주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공주의 삶? 네. 너무 깊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알라딘을 봤는데 네. 알라딘 봤어요? 봤어요. 봤어? 네. 우리 그럼 알라딘 얘기도 하면 되겠다. 알라딘에서 자스민 공주가 되게 답답해하잖아요. 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공주의 삶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가 결정해주고 그냥 그걸 순응하고 그냥 뭐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공주라면 자스민처럼 느낄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하고
단순히 자스민이 술탄이 되고 싶어서 뭐 어떤 권력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매 순간 자기 의견이나 자기 표현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게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맞죠. 그리고 외출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장면이 그 서민의 복장으로 가장한 다음에 나가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맞아요. 생각 이상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게 다면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공주들도 SNS 인스타 하니까 인스타하지. 인스타하고 뭐 유튜브 보겠지. 맞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 나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왕비랑 공주가 그 탈출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슈예요. 진짜요? 그것만 봐도 그래서 잡혔어요? 탈출해서?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탈출했다라는 그 사실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또 다른 결핍과 답답함이 있나 봐.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잖아요. 따라야 하는 어떤 뭔가 남에 의해서 설계된 자기 삶이 이미 짜여져 있고 되게 싫을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뭔가 왕족이 실제로 서민들의 삶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체계가 뭐 입법 활동에 개입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작은 파동을 일으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독일 공주님 제 팟캐가 매직 카펫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오늘 I can show you the 음악 하나 듣고 갈까요? 중간에 갑자기 막 그리고 우리 나오는데 막 양탄자 타고 막 네 아무튼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못 올리고. 근데 그 다시 돌아오면 맞다 이게 위버우드인가? 위버우드. 네. 그러니까 폴리우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폴리우드가 뭐 매번 설명하는 것만큼 딱 제가 아는 만큼이 딱 그 정도인데 뭐냐면은 일반 플라스틱 용기랑 다른 게 그 나무 목재 소재를 조금 섞어서 그 플라스틱 비중을 낮춰서 만든 용기예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게 그러니까 폐비닐을 쓴대요. 폐비닐? 그러니까 폐비닐 같은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을 한번 리사이클을 하는데 이 폐비닐하고 나무를 어떤 식으로 섞냐면 톱밥 형태로 갈아서 섞어가지고 만든대. 근데 이거 보니까 뭔가 톱밥스러워. 그러네. 약간 느낌이 봐요. 맞아. 까칠까칠하고. 그래서 좀 생분해가 더 뭐 빨라지지 않을까. 보통 플라스틱이 썩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썩기도. 썩긴 해요? 뭐 5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뭐 가긴 하지만 안 썩지만 거의 굳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빨리 썩지 않을까. 한 100년. 100년. 사실 안 만드는 게 답이긴 한데, 그죠? 그렇죠. 아무튼 좋은 제품이네요. 네. 짱. 오케이. 자, 다음은 뭐죠? 다음 주제는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해요. 저희가 이제 환경이나 뭐 채식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환경 보호를 하려는 사람이 혹은 환경 단체에 환경 관련 이제 그런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채식을 안 하는 게 이제 논리 모순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환경 보호 운동을 한다고 해서 채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누가 생각하죠? 저는 이제 뒷단에도 얘기하겠지만 채식은 내가 하는 거지. 저 사람 왜 채식을 안 해? 라고 접근하는 건 전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폭력적이다.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죠. 저 사람은 좀 이랬으면 좋겠어. 아니면 저런 조직이나 단체나 아니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왜 안 해? 혹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면 좋겠지. 뭐 그래도 문제 의식을 가지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지. 채식은 단순히 동물을 안 먹는다라는 행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관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도 바뀌어야 되고 또 채식을 정말 하려면 뭐 리서치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책이라도 한 권 읽어야 되고 그거를 차라리 그걸 원한다면 같이 해주던지 뭐 이렇게 소개를 해준달지 그러니까 좀 친절한 방식이 중요한 거지 저는 아무튼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했다. 나는 환경단체에서 있을 때 시작을 하긴 했다. 난 훌륭하다. 자꾸 나한테 댓글 걸지 마라. 장난이에요. 막 댓글 엄청 달리는 거 아니에요? 쟤 뭐냐 막 이러면서. 댓글 제발 엄청 달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내 밖에. 악플이라도 좋으니까 달아주세요. 왜요? 근데 그 질문을 왜 하신 거예요? 그냥 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채식을 물론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 네. 환경단체가 축산업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채식의 필요성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죠. 그냥 아전대에서 밀리는 거죠. 네. 그게. 그거는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그 왓더헬스 후속으로 그 제작자가 만든 다큐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였죠? 환경단체들이 왜 채식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그런 다큐 나왔어요? 걔네들이 만든 거? 아 진짜요? 그랬어. 그래서 똑같은 호스트가 똑같은 진행자가 나와서 이제 환경단체를 돌아다니는 거야. 너네 왜 축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냐? 그게 왓더 헬스 아니에요? 카우스피어스가 1편이고 아니에요. 왓더헬스는 또 다른 거예요. 왓더헬스 둘 중에 하나에서 일단 그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하잖아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채식의 치읓자도 꺼내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다루고 있는 양상이고. 그때 그 다큐에서 봤던 내용을 제 기억하기로는 그 뒤에 돈을 누가 드느냐. 그게 그거 왓더헬스고, 그러니까 누구의 후원을 받느냐. 그건 왓더헬스고 이건 다른 거야. 딴 거야. 이건 아예 오케이. 왜 환경단체나 동물보호 단체들이 지목하느냐. 축산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야겠네. 그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단체들만 돌아다녀요. 그 진행자가. 또 그래서 진짜 극한 직업이다. 계속 문전박대 당하고. 제일 하기 싫은 직업. 근데 너무 소름인 게 보신 분 보시면 좋겠는데 나 제목이 생각 안 나. 네. 근데 아시는 그냥 분 댓글. 연관으로 떠요 아래. 왓더헬스 보면 연관으로 뜨는데 마지막에 대답을 해줘요. 뭐라 그래요? 그건 확인하세요. 그냥 돈 아니에요 결국? 그 돈을 따라가면은. 아니지 축산업. 네, 거기서 입을 막는 거잖아. 그런 건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축산업의 문제를 뭐 이야기하던 활동가들이 소리 소문 없이 뭐 돈을 받아요? 뒷돈을? 아니 죽임을 당한다든지. 축산업 맞아. 그런 무서운 맞아요. 일들이 있고. 그 뭐였죠? 그 계란 유제품 대체품 만드는 회사 저스트 마요인가? 그 CEO도 그 메일 받았잖아요. 그 암살 무슨 협박 같은 거. 이거는 또 다른 얘긴데 얼마 전에 아닙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넘어가죠.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제게 아니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 동의해요, 저도. 네. 그런 거 괜히 아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말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하지 말 걸.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하는 걸로.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채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네 인스타그램 좀 봐야겠다. 갑자기 집중하세요. 네, 아니 거기에 내가 올려놨단 말이야. 근데요? 근데 채식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은 성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뭐 사실 저한테 던진 건 아니고 스스로에게 요즘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비채식인과 더불어 사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다고. 일단 이 질문을 하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좀 계기가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 놨어. 내 패드에.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는 거야. 제가 너무 집에서 독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 엄마랑 아빠랑 동생한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이 밥을 먹다 보면 고기 반찬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서부터 해서 동물들이 지금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당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맛있게 밥을 먹어야 되는 자리에서 그게 되게 반복됐었어요. 물론 컴플레인이 심해서 부모님께서 좀 줄이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들이 좀 내가 원래 채식을 하려고 했던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채식을 하게 된 게 더 많은 존재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동물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또 나의 가까운 뭐 가족, 친구, 동료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 더 끔찍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채식을 시작하면 되게 막 고취돼 있잖아요. 와, 이 부당한 현실, 동물들의 고통. 근데 워낙 동물들이 당하는 고통이 극심하고 그거를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 육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몰지각해 보이고 약간 화가 났어. 그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원래 채식을 하려고 했던 취지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내가 비채식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를 성찰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성찰을 하게 된 게 어떤 피드백이 있었어요? 피드백은 매일 있죠. 약간 반작용이 있었어요? 반작용이? 뭐 한번 누구랑 막 대판 싸웠다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를 느꼈다던가. 왜냐면은 이제 독재자 행세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라는 그 생각의 전환이 어떤 포인트에서 일어났는지. 일단 내가 힘들었어요. 맞아. 맞아요. 내 마음이 너무 메마르더라고.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내가 채식을 함으로써 뭐 얻어지는 즐거움들이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 너랑은 대화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니까 대화를 해야 알려줄 거 아니요. 근데 대화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도 그렇고. 남 얘기 안 갔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채식을 시작하시고 되게 막 지금 투쟁 이러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게 쉽사리 타협이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맞아. 너무 위급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고기를 보면 막 혐오가 들어요. 막 좀 냄새도 있고. 아무튼 저도 밥상머리에서 비슷한 교육을 엄빠에게 강요한 경험이. 이 기회를 빌어서 저는 심지어 제 딴에는 되게 세련되게 접근을 한다고 그치, 막 생각했던 게 이 책 저 책 막 인용해가면서 책 사주면서 막 편지 썼어요. 아빠, 나는 이 책을 읽고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아빠도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막 내 딴에는 되게 고고하고 세련되게 세련된 폭력. 그러니까 세련된 결국 강요. 폭력이야. 결국 폭력이고. 먹고. 어쨌든. 사과하세요. 아빠 미안. 근데 뭐 아니, 미안은 한데. 맞아. 또 그런 건 아니다. 미안은 한데. 이게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라고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 책 사서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쵸. 책 돌렸죠. 엄청 돌렸죠. 읽어 보셨대요? 안 읽죠. 라면 받침대로 쓰던데. 되게 유용하다. 아니 그 정도면 성공했네. 그래서 저도 그랬죠. 네. 그랬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즈음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원더라고 혹시 봤어요? 그 채식 비거니즘. 아니 그냥 성장 영화. 모릅니다. 원더가 어떤 내용이냐면 안면기형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안면기형을 가진 동생, 어쨌든 안면기형을 가진 아이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홈스쿨링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뭐 그런 것들이 다뤄지는 영화인데 진짜 좋아요. 꼭 보세요.
저는 좀 자존감 충전이 막 필요할 때 막 그걸 봐요. 얼마 전에도 봤지. 근데 거기서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격언을 이제 매월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온 격언이 뭐였냐면 옳음과 친절함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인사이트를 크게 얻었죠. 그래서 그럼 왜지 처음엔 답을 못 내리다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옳음을 주장하면 상대방은 틀린 것만 있는 거예요. 틀리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옳은 것을 주장할수록 그 사람에게 남는 건 아 내가 틀렸구나. 근데 지구상에 내가 틀렸다라는 거를 쉬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지. 저는 좋아해요 그런 거. 약간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막 내가 틀리면 좋아. 근데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저 아니에요. 저 장난이었어요. 파고 들어가 보면 옳음을 주장하니 틀림만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지는 건지. 근데 친절을 먼저 선택하는 거야 일단.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물어본다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러면 옳게 가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친절함으로 물꼬를 틀면은 나중에 옳음을 그치. 이제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옳음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그럼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은 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채식에 집중하는 거죠. 나의 실천에 좀 더 집중하는 거. 대신에 채식을 한다라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채식해? 물어보죠. 그리고 고기 안 먹으면 뭐 단백질은 어디서 얻어? 뭐 혹은 뭐 혹시 뭐 추천해줄 책이나 다큐가 있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굉장히 응축해서 너 잘 걸렸다. 예전엔 그랬죠.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밥도 사주고 다 해줄게. 이리 와봐. 나한테 뭐 그랬는데 3시간만 내줘 나한테.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요리를 좀 해줬어요. 오케이. 고기 반찬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애를 썼지. 맛있대요? 네. 맛없으면 그것도 폭력인데. 네. 알고 보니. 그랬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어서 얘기하자면 맛있는 채식 음식점에 같이 가고. 엄마랑 가족이랑. 그러니까 내 지인들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엄마 아빠랑 당연히 가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두유나 아몬드유나 귀리유 같은 게 있으면 좀 넉넉하게 사놓고 나눠 마시고. 그러니까 경험을 먼저 좀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채식이 일단 맛있네?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네? 뭐 괜찮다라는 경험을 좀 시켜주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뭔가 채식이 오라. 두유를 먹어야 돼. 아몬드유가 얼마나 맛있는데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그 업체명 얘기해도 돼요? 네, 다 아무나 해도 돼요. 유튜브는 뭐 자유인데. 그러네. 야미오밀에서 콩불고기 버거를 이제 시켜 먹었어요. 점심에 먹으려고. 근데 먹다가 그 콩불고기 안에서 이물질은 아니고 그냥 콩에서 나오는 어떤 딱딱한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들어간 이물질은 아니야. 그래서 컴플레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 콩에서 나온 거니까 만들다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되게 딱딱해서 어린아이들이나 치아가 약한 분들이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M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그걸 말한 것이 절대 아닌데 뭐 빵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개, 많이. 그래서 한 3번을 거절했어. 왜냐면 내가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계속 보내주신다고 해서 네 그럼 보내주세요 하고 사무실 주소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저번 주인가 대박이다. 왔는데 진짜 맛있는 빵을 보내주신 거야. 막 그 크림빵 같은 거. 달달하고 그걸 막 여러 개 거의 한 20개 이렇게 보내주셨나? 그래서 회사 동료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되게 맛있다. 채식빵이 되게 그 막 딱딱하고 간이 안 돼 있고 이런 것만 생각했나 봐. 되게 맛있다고 하시고 막 물어보고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해요. 말보단 행동. 말보다는 물질. 돈 막 이런 거. 돈으로 돈 바른다. 아니 근데 예. 그 제가 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하고 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면 사람들이 다가와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채식이라는 굉장히 멋진 행동을 하길 원한다면 그 아무튼 비건에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소수의 완벽한 비건을 만드는 일보다 다수를 비건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그거는. 네.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근데 진짜 매번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굴곡을 사람들이 이 성장통을 한번 딱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완전 저 완강한 맞아. 아니 전도사를 하다가 아니 급하게 변하는 것도 나는 맞아. 그러다가 한번 데이고 자기 성찰을 하고 이건 아닌갑다. 지금 어느 단계예요? 2단계예요? 저는 여기죠 이미. 오. 전 파케하는 사람인데. 그러네. 장난이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오케이. 잘 들었고요. 마가 뜨면 안 된다고요. 에? 아니에요. 근데 성현님이 제 파케를 몇 개 들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진짜 되게 잘 하고 있다 비건 실천을 짱. 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비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저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 나는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아닌가요? 잘못하고 있나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한 번쯤 저도 이제 채식한 지 2년이 됐으니까 초심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채식을 하시는 그러니까 채식 커뮤니티에 제가 인게이지 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뭐 선호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팟캐스트가 좀 그런 커뮤니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채식을 하면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의 초심이 좀 생각나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약간 빠져 있었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다. 근데 저도 진짜 한 번씩 리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한 번씩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나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 그 언급하신 아무튼 비건 책에도 나오잖아요. 뭐 나를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와 동시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해서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거기에 대한 찝찝함이 남지 않게 하되 동시에 나보다 조금 더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런 것도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리마인드가 되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메이커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 물론 책도 될 수 있고 뭐 다큐도 될 수 있고 근데 사람이 되게 강력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가장 큰 감동이 있고 되게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되잖아요. 그거 되게 필요한 거죠.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별로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별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 저도 사실 생각 정리가 안 되더라고.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편하게 얘기해야지. 뭐냐면은 그냥 채식이 특권인가 소수에게 한정된 특권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우리 자신부터. 저는 진짜 어렵다 이거.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특권이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일단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 행동 지침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지. 되게 루트가 제한돼 있잖아요. 뭐 기성 미디어에서 이걸 다루는 내용인 것도 아니고 채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우리나라는 진짜 네. 낮아요. 찾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뭐 학벌이 높을수록 채식에 대한 어떤 인식이 높다, 정비례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듯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일단 접하려면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허들이 네, 있죠. 허들이 있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여유가 일단 뒷받침이 돼야 되고 뭐 경제적인 여유나 시간도 그렇죠. 시간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니까.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네.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조건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조건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그런 사람인 것 저는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되게 행운이고 저도 그래요. 네, 제 부모님이 제가 되게 안락한 삶을 가능케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효심 박해로 우리 갑자기. 그래서 그냥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특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네. 저도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채식을 한다는 건 기존의 육식주의 문화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도전이고 새로운 모험인데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이 가능한 사람들이 저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내 결심과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자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영위해왔던 우리의 자원이 우리가 창출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리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네. 그게 때때로는 회의감도 들고 네. 심지어 좀 혐오스럽기도 해요. 실제로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자기가 쓴 작품에 대해서 막 저작권을 누가 갖냐 이런 걸 막 가족 내에서 갈등을 할 때 이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다고 얘기해요. 우리 특권이 혐오스럽다고. 왜냐하면 톨스토이의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소시민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나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는 그 자체가 혐오스럽다는 그 얘기가 전 너무 와닿았어요. 근데 우리가 채식을 하면서 또 우리가 채식을 알리면서 네. 우리의 메시지를 보냄에 있어서 뭐 박탈감이란 단어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채식인과 더불어 사는 거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진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본능적이고 성찰하는 사람이 채식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조건이다,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부당한 일이네.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요, 일단 거치는 게 없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당장 생계가 어렵고, 예를 들면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성찰도 그래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게 그것도 특권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보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정보에 접근하려면 일단 시간이 들죠. 비용도 당연히 들어요. 뭐 요즘은 비용이 많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니 그러면은 뭐 있는 사람들이나 채식을 한다라는 얘기야? 라고 들릴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얘기를 잘 정리 못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너무 나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면 누가 해. 그렇지. 맞아.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못 알리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되고 맞아. 혹은 더 사려 깊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워킹맘이야. 맞벌이를 해. 근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특히 더 채식이 뭐 다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좀 힘들대요. 왜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고 아이가 먹는 음식을 자꾸 먹게 된다라는 거야. 포켓몬 돈가스, 피카츄 돈가스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아무리 거창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막 구운 채소를 막 줘도 저 지금도 막 먹기 싫을 것 같아. 왜요? 맛있잖아요 구운 채소. 그거보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구운 채소 잘만 구우면 맛있긴 하죠. 네. 이게 구운 채소 그냥 구워가지고 후추 좀 착착 뿌리고 소금 좀 착착. 전 거기다 스리라차. 저 약간 초딩 맛이어가지고 자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아니 저번에 우리 만났을 때 비건 분식점에 갔는데 거의 막 흡입했잖아요 떡볶이. 네. 그거 맛있었어요. 떡볶이 처음 먹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었겠다. 비건 분식점은 진짜 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료들 중에 워킹맘들도 계시니까 얘기 들어보면 쉽지 않겠다. 옳은 일이니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경제적인 거 뭐 시간적인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도전이잖아요. 근데 도전을 했을 때 이제 실패했을 때 나를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냐 없느냐도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그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그냥 나 혼자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지만 울타리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더 쉽죠. 맞아.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전 더 맞는 것 같아요. 생계가 우선이면 모험이나 도전이 두렵지만 안전한 선택을 자꾸 하게 된다. 채식도 그런 점에 있어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끝. 빠이. 뭐야? 장난이고. 저 좋아서. 그 성녀님 하고 계신 일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NGO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어떤 가치를 공유하면서 일을 하는 거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직장이랑 또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네, 약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긴 하고 전 둘 다 별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어떠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건 아니고 마음은 다르고. 마음은 아니구나. 근데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그렇게 질문 주셨잖아요. 맞아. 그걸로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요. 그게 막 근데 그게 시시때때로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재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이게 비교를 해야지 약간 와닿을 것 같아요. 전에는 어땠냐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루 일상생활 중에. 이해됐어요. 네. 상위 개념이 다르죠. 영리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혜택이 뭐 주주에게 간다든지 자본가에게 간다든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물론 뭐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사회 문화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트렌드 자체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다 임팩트고 그거. 근데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땐 뭔가를 달성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전에 하셨던 일은. 그랬는데 NGO에서 일하면서 좀 느꼈던 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 일이 잘 되던 안 되던 그냥 좋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되게 거창하게 잘 말하고 싶어서 정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이게 어때서 딱 좋다라고 정리가 잘 안 돼. 정리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익 이게 이렇게 얘기할게.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옆에. 그게 되게 행복해. 예를 들면 나 승진할 거야. 뭐 나 이만큼 성과 올릴 거야. 나 누구에게 인정받을 거야. 뭐 혹은 나 막 출세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NGO에서 일하면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휴먼 라이트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을 보는 기쁨이 되게 크죠. 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 틈에 있으면 틈바구니에 있으면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네. 콘트라스트가 극명하고 막 잘 풀어지면 좋겠는데 이야기가 네. 그냥 좋아요. 뭐 말로 굳이 막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전 직장 뭐 잘 기억은 안 난다고 하셨지만 전 직장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시야가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어떤 되게 가시적인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네. 그러니까 나 중심. 나 중심. 아. 이고가 더 세고 나 중심. 근데 지금 일하고 있는 곳 그리고 NGO 약간 좀 공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은 모인 곳은 에코죠, 에코. 에코? 이고와 에코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에코가 뭐예요? 에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같이 중요하다. 다 같이 우리 잘 살자. 그런 거예요? 응. 그런 게 그러면은 어떻게 약간 드러나는지가 궁금해. 아까 뭐 말로 대화를 나눌 때도 당연히 드러나겠지만 그냥 뭐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약간 그냥 분위기 자체도 좀 다르고 막 그래요. 분위기 다르죠. 진짜요? 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은 움직이기 마련인데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니까 그런 게 없어. 그냥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서로 신뢰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협업을 하거나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진짜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배우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눈치 봐요. 그거 왜요? 왜냐면 추구하는 목적이 비슷하고 똑같고 나만큼 다른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서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주변에 혹시 선생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네. 많죠. 생각은 다 다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반대 의견이 만약 있다면? 반대 의견이 있다면 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 이해했어. NGO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뭐 좀 권력 의지가 있다거나 그것도 출세 의지가 강하거나 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위배되게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은 거기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 심신에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 단위로서 막 무언가가 일어나는 이 일보다는 그냥 그건 거야.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 그게 매 순간마다 저를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엑셀 파일을 정리해야 되지? 혹은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주번이 있는데 왜 내가 계속 파쇄기를 정리해야 되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맞다 인권. 결국은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더 포용력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NGO도 그냥 다른 조직이랑. 갑자기 뭐야? 이건 잘라주세요. 근데 사실 이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와중에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약간 회의가 들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있다. 비교할 거 생각났어. 앞에 거 다 자르고 비교를 굳이 원하니까 네. 비교를 좋아하시네. 그렇죠. 저 비교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되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있어서. 근데 우리는 너무 비교를 좋아해. 그냥 비교하지 않고 이것만 설명해도 그것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호스트님을 반성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있었어. 내가 적어놓고 말 안 했다. 제가 진짜 같이 왜요? 이거 편집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늘 좀 대화가 저의 부족으로 인해서 두서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편집할게요. 아니. 아무튼 그게 있어요. 아니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비교하자면 네. 얼마 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었잖아요. 그때 우리 회사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제 소리는 안 켜놨지만 다 각자 스마트폰으로 그걸 생방으로 보고 있었어요. 다 틀어놓고. 그리고 보다가 이제 결정이 난 순간 다 같이 환호를 하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아. 이거를 막 혼자 숨죽이고 이러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후에 간단하게 좀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되게 중요한 결정이고 뭐 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사에 있어서 60년 만에 우리가 이제 낙태를 더 이상 범죄 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기쁜데 이걸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걸 막 공유하고 이러는 것이 되게 즐거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런 인권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톡방에서 그 얘기가 화두가 된 거야. 야 오늘 너무 진짜 행복하지 않냐, 좋지 않았냐. 근데 제 친구 한 녀석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야 니네는 어땠냐고 회사 분위기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되게 좋았지 그랬더니 그 친구 공무원인데 네. 그 친구는 이렇게 보고 막 소리 없이 그냥 너무 좋은데 표현도 못하고 또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제 자기 인스타그램이랑 카톡방 안에서 막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아쉬웠대요. 그런 거 봐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행운이고 좋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NGO 영리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치를 공유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질문에 맞는 얘기네요.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일을 한다라는 거가. 그걸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이 지점인 것 같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슬퍼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같이 기뻐하는데 나만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채식인들은. 막 삼겹살을 되게 맛있게 먹는데 나는 그게 기쁘지 않은 거야.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맞아. 근데 그런 격차가 덜 해요.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그러니까 덜 힘들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해 회의가 될 때가 간혹 있다. 네, 제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성찰하게 됐어요. 아, 네. 진짜.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회의감이 드는 거는 저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콘텐츠 다루고 콘텐츠를 쓰니까 되게 막 멋있는 문장들을 많이 쓰려고 해요. 네. 근데 내가 쓴 문장만큼 내가 못 살 때. 근데 그거 너무 공감된다. 근데 나는 마치 그 문장에 그 문장에 갇혀서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내가 착각할 때. 그럴 때 회의감이 들어요. 이거는 그런 뜻이었구나. 네.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저도 확 찔리는 게 그 말 듣고 저도 팟캐스트에서 막 되게 고상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명상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비거니즘 얘기 당연히 하고 뭐 등등등등 뭐 여러 책도 언급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 물론 그냥 얘기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뭐 제가 거짓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저의 한 모습을 얘기한 거지만 그 얘기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제 일상의 피크점만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크의 총합은 저거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의 총합은 그냥 되게 여기 평균치인데 제가 팟캐에서 다룬 얘기들은 조금 피크 지점들을 골라서 얘기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거품이 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허구는 아닌데. 허구는 아닌데. 조금 내가 팟캐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를 내 일상생활에 빗대 보면은 조금 초라하게 보이는. 너무 공감돼. 그런 때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한 만큼 실천이 따라와주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면 되게 초라해지는 거. 그거 되게 정확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저도 채식을 페스코 채식을 하는데 유제품까지는 원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해산물은 마구마구 먹었어요, 사실. 마구마구. 인정합니다. 왜냐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집중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저희 가족이 제가 채식한 이후로 가장 많이 먹는 메뉴가 코다리 찜이었는데. 코다리.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매콤한 그 고추기름 넣어가지고 진짜 뭐 좀 달달하게 만든 데가 있는데 찔리긴 했어요, 사실. 좀 맞지 않아, 내가 봐도. 근데 나는 그냥 안전하게 머무는 거야, 거기에. 나 페스코 채식이고 아직 그 유제품도 안 먹잖아, 나는. 그리고 유제품을 안 먹기 시작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무의식적 섭생물, 그러니까 빵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재료로 들어간, 우유는 안 먹지만 뭐 빵을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유가 들어간 빵 이런 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생선도 안 먹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새우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진짜 반성할 점인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 팟캐스트를 좀 에피소드를 보면서 많이 제가 반성했어요. 그리고 또 나오지만 아무튼 비건에서 나오잖아요. 새우를 먹는다는 게 최대 15배 생물들을 죽이는 거랑 같다고. 그거 뭐지? 그거를 포획하는 뭐라 그러죠? 방식 때문에. 왜냐면 한꺼번에 그냥 쓸어버리니까 땅바닥을, 바다 땅바닥을. 참치도 그렇게 잡잖아요. 축구장 60개 크기로 그물 한 번에 낚아가지고 나머지는 버리고. 근데 그게 또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버리면 다 죽으니까. 새우 진짜 좋아했거든요. 새우는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 새우가 실제로 너무 죄송합니다, 채식인들, 맛있기도 하고 새우가 들어간 음식들이 좀 더 맛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기존에도. 그랬는데 아무튼 비건을 이제 이 팟캐를 나온다고 해서 또 봤어요. 다시 읽었어요. 네. 그때 이제 결심하고 안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먹습니다, 새우는. 그리고 사실상 새우까지 안 먹으니까 비건이 거의 됐어요. 근데 이래야 되더라고요. 계속 어디 하나에 내가 고정되어 있고 머무른다라는 게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직면해봤을 때 내가 진짜 그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에서 회의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채식 유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의견이 분분한 게 약간 점진적으로 비건을 지향하는 어떤 전략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지. 함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새우가 맛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근데 그때 표정이 되게 사과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포인트가 좀 궁금해요. 그게 왜 미안해요? 그 새우가 맛있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듣기 힘들 수 있잖아요. 새우도 되게 새우라는 생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개고기 너무 맛있지 않냐? 이 얘기 들으면 그게 불편하고 혹은 좀 더 나아가면 싫을 수 있는 것처럼. 맞아, 그건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도 지금 새우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고기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학습된 25년간 학습된 입맛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보다 제 이성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팩트 아닌가? 그걸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막 사과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또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난 진실을 맛있다라는 걸 맛있다고 했을 뿐인데 그걸 굳이 사과해야 되냐? 그게 저예요, 그냥.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먹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 그렇고. 네?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진짜 좀 이 질문을 해도 되나 약간 망설였던 건데 왜냐면 되게 사적인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이걸 공유를 드렸을 때 별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 회의감 하나 더 얘기해도 돼? 하세요. 해도 돼요? 네. 이게 사실 진짜 포인트인데 제가 최근에 진짜 회의감을 느끼고 너 NGO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맞냐? 라고 스스로 진짜 자문하고 되게 많이 울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조심스럽긴 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에 저희 동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물론 그때 제가 지금 이제 일한 지 딱 1년 좀 넘었으니까 뭐 그렇게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일을 오래 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갑자기 그분이 떠나버리셔서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맨날 보고 같이 일하고 심지어 뭐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저 지구 반대편의 어떤 인권옹호자를 위해서는 마치 내 일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이 막 야근을 하시고 막 식사도 거르시고 예를 들면 되게 뭔가 바빠 보이시고 얼굴 표정이 어두운데 요즘 뭐 괜찮으세요? 뭐 일은 어떠세요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별로더라고 내 스스로가. 물론 그 사람이 나랑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뭐 더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때도 좀 회의감 많이 느꼈어요. 그랬죠. 저는 주변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죽는 거를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저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빼면. 네. 근데 진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요. 그게 나랑 막 엄청 친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데도 희한하게도. 그러네요, 진짜. 되게 많이 디프레스돼 있었고 그때. 아 진짜요? 내가 뭐 채식을 하는 것도 어쨌든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건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되게 사소하고 쉬운 일이잖아요. 동료한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뭐 아니 뭐 매일 야근하시는 것 같으신데 뭐 일이 많으세요? 이렇게 사실 좀 궁금도 했지만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거든. 그런 좀 비인간성이 있었어. 네.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은 뭐 협력을 하면서 막 내 일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약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 가깝다라는 게 늘 옆에 있겠지. 이 사람이 뭐 어디 가겠어. 부모님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도. 가족도. 어렵지만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채식을 하기 위해서 막 되게 많은 책도 읽고 문헌도 찾아보고 막 영상도 보는 노력을 기울이듯이 내 주변의 사람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노력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이. 의식적인 노력. 그냥 쉬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리고 그게 뭐 행동으로 나타나질 필요는 없어요. 일단 노력을 해야 돼. 사실 부모님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랑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 거랑은 또 다른 번거롭다. 결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사실 뭐 엄빠랑 친한 사람, 뭐 저도 친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 셋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 돼? 같이 저녁 먹을까? 약간 이런 약속은 친구들이랑 너무나도 쉽게 카톡으로 뚝딱뚝딱 잘 잡는데, 가족은 뭐 집에 가서 뭐 있으면 같이 먹는 거가 아닌 말고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빗대서 생각해 보면 되게 괘씸하고 제 스스로가 되게 나중에 진짜 막심하게 후회할 것 같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 옆에 가장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물리적으로는 가장 내가 소홀하고 있지 않나? 다시 효심 에피소드.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알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선 부모의 연도 끊어야 된다 이런 사람인 줄. 아무튼 그런 고민은 항상 오죠. 참 어려워요. 얘기할수록 부모 자식 간에 미궁적으로. 가족이 제일 어려운 주제 아닌가? 네, 그렇죠. 응. 아 모르겠다. 머리 아파. 다음 주제. 그 아까 전에 물어보고 싶었던 맞아. 질문 그거. 이제 성현님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심장이 안 좋은 건 사실 아니고 심장은 건강해요. 어디가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심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판막이 기형인 거예요. 선천적으로. 판막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피를 뭐 피가 들어오고 나가고 문 같은 거겠죠. 그냥 그 문? 아니, 문인데 그러니까 펌프를 하면 이 판막이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러니까 피가 계속 중요한 부위 그 파트예요? 안 중요하겠죠. 그럼 왜 심장이 붙어 있겠어? 다 중요하겠죠. 뭐. 근데 아무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그게 계기가 됐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판막이 원래 3개인데 저는 2개만이 정상으로 움직이고 하나는 거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판막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선천적으로 원래 있어왔던 거고. 근데 좀 충격받았죠. 그전에는 발견을 못했던 건데.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심장에 무언가가 이상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좀 무겁게 오는 거지. 완전 멘붕일 것 같은데. 근데 심장은 건강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심장은 건강합니다. 좀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판막이 하나가 그냥 일을 안 하고 있을 뿐 심장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좀 많은 변화들을 줬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게 막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 막 성현님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 상황 자체가 나 당장,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무리가 가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생각할게요. 문이 뭐 페스티벌에 갔어. 사람이 엄청 많아. 근데 문이 3개 열리는 거랑 2개 열리는 거랑 어디가 더 이렇게 밀집하겠어요? 그러니까 원활하겠어요? 3개. 3개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죠. 알겠어. 그러면 이제 심장이 더 펌프질을 많이 해줘야겠죠. 무리가 간다? 그럴 것이다. 근데 뭐 좀 다 사람마다 달라서 의사들도 아무튼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40대 이후로 넘어가면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땐 뭐 죽음으로 나 이제 죽나 이렇게 생각은 나도 안 했지만 몰라요. 그때 계기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고를 받으시고 뭐가 좀 선고. 뭐가 달라졌어요? 진단이요. 아니 선고. 진단. 뭐가 달라졌냐고요?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이렇게 섭섭함이 늘었어. 섭섭함이 늘었다? 왜죠? 섭섭해. 나는 남이. 뭔가 약간 내가 몰라 나르시즘에 빠진 걸 수도 있는데 나는 뭔가 시간이 남들보다 더 빨리 흐르는 느낌이 들고 뭔가 빨리 종료될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왜 말을 나한테 그렇게 해? 나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나 아픈데 그런 거? 아니 따지고 보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고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막 나쁘게 하고 이러면 그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섭섭함을 막 표현했어요.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냥 내가 사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좀 섭섭하네. 그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섭섭함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니까 일어난 변화가 더 소통이 잘 됐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꿍에 있는 거를 안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 대화로서 풀어나가고 이런 거.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때 뭐 일기장은 인스타그램에서 썼지만 더 마음껏 섭섭해해야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섭섭해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스킬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막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약간 이런 거랑 그냥 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랑
후자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 방금 얘기하신 거는. 전 뭐 누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전자일 수도 있겠지만 후자였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세계관도 바뀌고 뭐 물론 내가 당장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죽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정의를 다르게 하게 된 것 같아. 시간을 더 잘 쓰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이 유한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덜 상처 주고 좀 더 배려하고 서로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하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사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뭐 싫다 하겠어요 사실. 그러면 전자로 얘기했나 봐요 제가. 나 섭섭해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어 그만해 막 이러긴 했지만. 그러면은 그 에피소드 이거요. 그게 어떤 뭐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계기가 된 거야. 그 상황이 그냥 계기만 된 거지. 저 당장 죽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계속 건강할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는 사실 별 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별로 크지 않네요. 네네. 근데 그게 계기가 된 거죠.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이제 바라보는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그 이후로 또 뭐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좀 바라보게 됐어요. 타인을? 모든 걸. 꼭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도 그렇고. 뭐 저 뒤에 있는 우리 비둘기 얘기 안 했네. 비둘기 얘기? 이따가. 비둘기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랬는데 이것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 좀 관대해졌어요. 누구한테요? 모두에게. 그냥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관용하면서 그냥 포용하면서 살고 싶어. 일수 씨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가? 뭐요? 아니에요. 포용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되게 관대해졌다고. 그거는 뭐. 근데 제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귀도 많이 발달돼 있고 뭐 시각도 그렇고 심미안도 제가 좀 그렇고 되게 좀 예민해요. 대체적으로. 그랬는데 한 번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지하철을 탔는데 저희 아빠 또래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10,000원 지하철이었어요. 10,000원. 탔는데 옆에 섰어요. 근데 막 되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야. 살짝 봤더니 막 땀을 막 엄청 흘리셨어. 흘리셨어. 최초로는 좀 불쾌하네 생각이 들었는데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무심코 이제 그분이 이렇게 뭔가 문자를 쓰는 거를 보게 된 거야. 또 약간 어른들은 크게 보잖아요. 맞아. 보여요. 봤는데 아빠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딱. 약간 인강전 같다. 갑자기 우는 것 같은데 지금 울어요. 호스님 울어요. 근데 나 그때 내가 눈물이 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한마디를 하기 전까지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고 살았을까. 근데 그게 탁 읽히는 거예요. 맞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근데 우는 것 같은데? 좀 슬퍼요. 조금 슬퍼요. 촉촉하게. 내가 울어야 되는데. 호스트를 울어. 그냥 너무 그게 선명하게 상상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 상상돼. 너무 그려지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땀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냄새도 너무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땀 냄새를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게 사실 처음에 반응하신 거는 되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고 일단 땀 냄새 딱 코에 딱 들어오면 아이씨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럼 이 사람은 뭐 어떤 삶을 살길래 지금 이 시간에 이 지하철을 이런 뭐 차림새로 탈까? 당연히 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녹록치 않은 삶일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되게 우리가 갈고 닦아서 얻어야 하는 스킬인 것 같아요. 그게 누구에게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생각 전환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계속 노력해서 그 스킬을 내 걸로 만드는 거를
시간을 할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포인트는 제가 그분의 문자를 봤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불쾌 막 빨리 맞아. 내리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인사이트는 우리가 더 들여다 봐야 한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면을 볼 줄 알려면 내가 더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 맞아.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맞아. 아 그리고 이제 또 그 일이 있은 후에 많아요.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 맞아. 변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하고 싶은 것을 무리해서라도 꼭 하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해서라도 무리. 무리해서라도 꼭 하기. 그래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시베리아 열차를 탔죠. 진짜? 어. 저도 탔는데 그거. 진짜? 네. 좀 하시네요. 좀 하네. 나 지금 방금 표정 봤죠? 뭐야 얘? 어디서 어디까지 갔어요? 나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타서 이르쿠츠크까지 3박 4일. 그렇게 가셨구나. 다 탔어요? 모스크바까지? 네, 저는 몽골에서 출발해서. 몽골에서 출발했어요. 네. 몽골에서 출발했어요? 네. 몽골 너무 좋죠. 몽골은 몽골에서 출발했으면 몽골에서 얼마 안 있었겠네. 그렇죠. 몽골을 막 제대로 봤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몽골 진짜 좋아요. 저 올해 갔다 왔는데 진짜 좋아요. 진짜요? 네, 완전. 아무튼 시베리아 열차를 탔죠. 탔고 어땠어요 열차는? 무리해서 1등석 탔어요. 무리했네. 좋긴 하죠. 샤워도 있지 않아요? 3등석 탔어요? 당연하죠. 나도 3등석을 생각하고 했는데 무리해서 1등석 탔어. 왜냐면 내가 거기서 느끼고 싶은 게 뭐였냐면 좀 안락함? 프라이버시. 아니 그거 아니고 이게 우리는 좀 시간에 쫓기면서 살잖아요. 네. 늘 이거 시간을 정복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면서 계획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실패하면서. 그치. 근데 어쨌든 정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막 리딩하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은 흐르고 거기에 일부러서 내가 그냥 머무는 걸 해보고 싶은 거야. 미쳤다. 몰라. 그냥 뭔가 좋았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에서 살면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세상 중심이야. 너로서 시작되고 너로서 끝나. 약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도 일부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자연은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1등석을 그래서 탔어요. 왜냐면 그걸 좀 온전히 누리려면 너무 좀 소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사람이 보이고 누군가가 옆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를 해서 1등석을 끊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제가 갔다 왔으니까 많이 물어보잖아요. 무조건 1등석 타라고 해요. 진짜요? 네, 타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3등석을 안 타봤으니까 타보고 싶죠. 3등석을. 그게 사실 침대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방에? 2개. 2개? 근데 되게 좋았던 게 시베리아 열차가 1등석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제 저는 저 혼자 있었으니까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간다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폭력적일 정도로? 그게 1등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등석 부심. 너무 편했구나. 아니 그냥 너무 좋았어. 그냥 간식 까먹고 책 보다가 또 낮잠 자. 근데 중간중간에 정차하잖아요. 네. 그때 존나 스트레칭 해야지 나가가지고. 안 저도 그랬는데 저희는 방 안에서도 충분히 할 공간이 있으니까. 아니 방 안에서도 했고 복도에서도 하면 돼. 부럽다. 왜 좋아요. 저에게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리면은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라 내리기 전에 하고 내려서 이제 보고 사진 찍고 좀 거기 뭐 휴게 시설 같은 거 있으면 뭐 사 먹고 이랬어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역시 돈이 좋네.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저희 4등석 스토리를 들려드리자면은. 4등석이야? 4등석. 몰라요. 뭐 등 가장 싼 등석. 복도 스트레칭 말도 안 되고요. 진짜 기차가 서는 시간만 학수고대하면서 내리자마자 1초도 낭비할 시간 없이 내려서 막 스트레칭 막 아는 스트레칭 모르는 스트레칭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바깥 공기 엄청 들을 마셔야 되고. 너무 웃겨. 나갈 때도 좀 그 컴페티션이겠다. 그 문도 좁고 막 사람이 많고. 다 거기 이제 대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나중에 거기서 썼던 일기를 제가 한번 봤는데 방금 시간이 되게 좀 잘 갔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죠 아까? 시간이 뭐라 그러셨죠? 시간이 잘 갔다. 시간을 막 만끽했다. 그 시간의 흐름을. 자연의 시간을 누렸다. 누렸다. 저는 시간이 폭력적으로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밖을 시간이 폭력. 창밖을 한 1시간 넘게 때려. 일기를 1시간 써. 책을 2시간 읽고 낮잠을 자고 이거를 2번 반복했는데 아직 10시간이 남았어. 이거 아니잖아.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차 안에서. 그래서 저는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창밖 풍경 보면 시간 금방 가지 않던가요? 그것도 1시간, 2시간, 2시 아니 근데 되게 그러니까 그게 몽골에서 일쿠츠크 넘어가는 구간은 되게 예뻤어요. 맞아. 거기가 예뻐. 근데 거기서 이제 모스크바까지는 그냥 황폐하던데. 맞아. 근데 겨울은 그나마 전 겨울에 갔으니까 눈도 좀 쌓여 있고 자작나무 이렇게 보는 것도 파노라마가 괜찮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등석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많이 잤어요. 저 이제 그때 휴가를 한 3주 정도 길게 가야 됐으니까 진짜 빡세게 일해서 많이 잤네요.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자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 침대도 편했고. 침대도 편했지. 잠도 많이 잤고. 침대는 똑같아요. 똑같은 사이즈잖아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똑같다고요? 3층? 3단? 3단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평면이. 그건 중요하지 않죠. 위에 몇 명이 자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제 위에는 오직 하늘뿐이었죠. 공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막 테크노 나오면 막 춤추고 그랬어요. 완전. 와닿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경험 되게 중요했죠. 시간은 내가 정복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침이 그러니까 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고 뭐 그런 좀 단순한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거 교훈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타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브이로그 같은 거. 안 보죠 그런 거. 봐요? 저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보기가 싫어. 그런 스타일의 유튜브 영상 아니면 그 시베리아 열차. 시베리아 열차. 안 봐요. 안 궁금해요. 맞아. 이런 경험을 했는데 뭘 또 봐. 네. 안 궁금해. 나는 그런 것도 좀 싫은 게 그러니까 막 되게 낭만처럼 포장되는 것도 싫은 것 같아. 낭만은 일부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어. 3등석은 졸라 불편하니까 1등석을 타세요. 여러분 돈을 더 바짝 모아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그거 말씀하시니까 저 완전 좋은 거 떠올랐네. 뭔데? 친구 둘이 가요. 한 명은 1등석 타고 한 명은 3등석 타. 서로 비교를 찍은 다음에 나중에 교체 편집해서 하는 거. 괜찮네.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누구든 허락 받고 하세요. 갖다 쓰시고 위버우드 사세요. 갑자기 스폰서. 아니면 저 데려가세요. 제가 1등석 타는 걸로. 좋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가 이걸 아우르는 주제가 뭐였죠? 그 판막. 판막.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있었다.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됐다 더 이거예요. 엄청 심오하진 않네요. 네, 판막을 이유로 내가 더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고. 근데 그 훌륭한 계기였다. 그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훌륭한 계기였다. 부모님이랑 매년 여행 가게 됐다. 그것도. 다시 이후에 다시 효심으로. 기승전 효심. 이거 내가 원하는 방면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있었죠. 뭐 무슨 상관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계기로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부모님한테 내가 뭘 할 수 있지 생각했을 때 내가 있던 없던 내가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떠올리기에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여행을 가기 시작했죠. 원래가 부모님들도 잘 다니시고 저도 각자 다 잘 다니기는 하는데 가족이 유닛이 딱 돼서 다니는 여행은 되게 달라요. 다르죠. 좋은 쪽으로도 다르고 나쁜 쪽으로도 다르고. 저는 뭐 저게 뭐 반은 동의하는데 저도 되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되게 좋아요. 엄마 아빠 모시고 가는 여행 되게 의미 있죠. 의미 아니 있죠. 이런 게 좋아. 뭐가 좋냐면 단순히 우리 좋은 시간 보냈어, 막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랬어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몰랐던 엄마 아빠 주체로서의 모습이 좀 보여져.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런 걸 되게 좋아했구나. 이거를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네. 뭐 혹은 그러니까 그냥 뭐 저희 엄마 아빠 실명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정현, 박희용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엄마인 거고 아빠는 아빠인 건데 여행을 가면 그게 좀 보여요. 객관화가 된다. 뭐 객관화, 그 사람이 좀 더 보이는 거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작년에 여행 갔을 때 저희가 바다 수영을 한 적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 막 돌고래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 그냥 리조트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개염이나 좀 치고 뭐 책이나 좀 보고 이래야지 이랬는데 그냥 나가봤어요. 막 그런 막 낭만적인 수영 아니에요. 그냥 막 이러고 파도 타고 이런 건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물에 젖을 수도 있는데 막 찍었죠. 돌고래 소리 내는 거 되게 궁금한데요. 뭐 보고 싶으면 여기 인서트로 마무리로 이러면서. 그 네. 팟캐스트 이제 마지막 코너가 있는데. 코너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짧게 할게요 오늘은. 네. 최애채식 식당. 최애채식 식당 순남시래기. 진짜로? 진짜요? 네. 오케이. 저는 사실 최애채식 식당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고. 왜죠? 뭐 많이 안 다녀보기도 했고 뭐 굳이 다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일상에서 가능한 채식을 하는 게 난 좋지. 좀 뭐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그러는 거는 좀 죄송해요. 불편하고 괜찮아요. 순남시래기를 얘기한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이라는 걸 좀 다르게 정의했으면 좋겠다. 시래기는 진짜 맛있고 완벽하고 대단한 채식 콘텐츠예요.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간 채식하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미 있다고요. 왜냐면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어제 제 동기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제가 채식을 하니까 채식 식당을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무 맛있는 채식 식당 알아. 그 순남시래기라고 그랬더니 반응이 그런 데를 가냐는 거예요. 막 그런 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막 뭐 상수동이나 홍대나 뭐 이태원이나. 근데 나는 그것이 조금 아쉬웠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그것도 되게 맛있고 또 많이 사람들이 이용해주면 좋겠지만 순남시래기가 저는 좋아요. 반찬 리필도 많이 되고 물론 거기 풀비건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육수가 멸치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그 곤드레 비빔밥을 먹으니까 맛있고 이제 거기서 나온 떡볶이 이런 건 비건은 아니죠. 거기 떡볶이 팔아요? 진짜요? 무한 리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저희를 소개해주신 유선 PD님이 데리고 가셔 주셔가지고 알게 됐죠. 그렇구나. 네. 순남시래기는 또 처음이네요. 순남시래기 맛있어요. 전 프랜차이즈를 정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최근에 재밌게 본 책이나 재밌게 본 영화. 재밌게 본 책이나 영화? 최근에 본 영화랑 책이 다 있는데 둘 다 재미는 없어서 그래도 얘기할게요. 그러세요. 책은 공공미술에 관한 책인데 재미없으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나? 네. 막 추천할 거리는 아닌 거죠. 아니 근데 한번 봐볼 만은 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미술품들을 우리 그냥 지나치고 가는데 그걸 보고 나면 이게 이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작품으로 인지되니까. 혹시 올림픽공원에 그 엄지도 있나요? 엄지는 없어요. 그건 있어요. 청계천 도입부에 그 원뿔로 된 그게 되게 유명한 팝아티스트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요? 근데 항상 최악의 공공미술품으로 선정되는 거기도 한데 그렇구나. 그게 클래스 올덴버그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 되게 좀 멋진 아티스트인데 그분이 어떤 걸 하냐면 작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셔틀콕 이런 걸 크게 만들어서 전시하는 되게 재밌는. 그래서 그런 작품이 이제 눈에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왜 이런 데 이런 작품이 있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니까 왜 있어야 하는지. 그게 있었고. 그렇군요.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금방 읽혀요. 사파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서. 재미없지만 금방 읽힌다. 최근 좋은 세일즈 피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있어요? 그럼 할까요? 아니요. 이제 또 언제 나와 보겠어요 이런 거를. 다음에 또 나오셔야죠. 왜 그러세요? 다음에 유선 PD님하고 같이 불러주세요. 저희 그럼 진짜 좋아요. 신나게 털 수 있어요. 저를? 아니야. 이야기를 입을. 밖에 게스트를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나가는 건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네. 성령님의 완벽한 하루 일과를 알려주세요. 조금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지금 안 나와가지고. 오케이. 완벽한 하루 일과. 일어나서 자기까지. 일단 8시에 일어나야 되고. 7시 59분 안 돼요? 안 되죠. 8시에 일어나서 일단 저희 개랑 옥상에 올라갑니다. 아파트 옥상? 저희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래요? 네, 옥상에 올라갑니다. 이제 저희 개가 막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걸 보고 저는 눈곱을 떼죠. 네, 그래도 핸드폰은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햇빛을 좀 센 다음에 이제 내려가요. 걔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걔가 좋아요 옥상을? 네, 햇빛 쐬고 이러는 거. 야! 이제 막 걔를 이제 강제적으로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걔 발을 닦아주고 이를 닦은 다음에 세수는 안 해요. 그때도 이만 닦고. 내가 완벽한 하루를 말하는 거지. 이건 제 일상인데 그냥 원래도. 일상이 완벽하면 일상을 말해도 되고. 좋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커피를 갑니다. 이게 그라인더가 수동 이렇게 직접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저 그게 되게 좋아요. 겁나 빡세잖아.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몸이 흔들리는 거 있잖아. 맷돌. 그래야 돼. 그래서 수동 그라인더로 이렇게 커피콩을 갈면서 저는 그 소리가 좋거든요. 이렇게 와자작 갈리는 그 소음이 되게 좋아. 그래서 갈린 커피를 모카포트에 넣어서. 모카포트를 하세요? 네. 그 부류이시구나. 아니요, 그냥 그거밖에 할 줄 몰라서. 그거밖에 해서 편해요 모카포트가. 맞아. 그거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거. 관람 재미. 그리고 약간 타이밍 재미. 그러니까 얘가 언제쯤 갑자기. 아무튼 모카포트로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마십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요. 다시 침대로 누워서. 그리고 다음 아침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2가지가 있어. 완벽한 유형이. 하나만 해요. 알았어. 네. 수영을 갑니다. 수영. 네, 저는 운동. 삶의 질이 수영을 하고 안 하고로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수영을 가는데 평일이라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인에 그냥 사람이 뭐 한두 사람 있고 이제 거기서 수영을 마음껏 하는 거죠. 부모님 돌고래 소리 내시는 것처럼 하세요? 수영을? 이러면서 무아지경으로. 저 무아지경을 못해요. 아하. 심장이 약간 그래서 그냥 한번 찍고 오고 좀 쉬었다가 또 한번 찍고 오고 쉬었다가 하고 수영을 하고 나오면 오전이 되겠죠. 점심때가 되겠죠. 밥을 맛있게 먹고 집에서 그냥 생채소, 저희 생채소를 김에 이렇게 싸먹거든요. 밥이랑. 네. 김밥 만들듯이. 근데 그거를 그 고추냉이랑 간장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맛있겠다. 되게 부담도 없고. 그거 먹고 서점에 가요. 보통. 뭐 완벽한 건 아닌데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들 좀 읽고 보고. 그 교보문고에서 나는 그 향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특유의 향. 그거 팔아요. 심지어 그 디퓨저를. 그건 좀 싫다. 왜요? 나는 살려고 기웃거렸는데. 아무튼 그 서점에 좀 머물다가 우연히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머, 너가 여기 왜 있어? 마주친 거야. 그래서 시간 되면 그냥 밥이다 먹을까? 그러네. 네. 난 그런 거 잘하는데. 그래요? 네. 왜냐면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나서 서로 근황을 업데이트하고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얘기 듣고 그래서 그냥 대화하고. 재밌네 그거. 네, 저는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대화가 짱이에요. 대화 짱이다. 어쨌든 그런 대화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좀 따분하니까 제가 헤드폰 끼잖아요. 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해야 되는 조건이 완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저는 이제 아이튠즈로 음악을 보통 듣는데 얘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래에 이렇게 큐레이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추천해 주잖아요. 막 이것저것 넘기다가 오늘 딱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모르는 아티스트고 그걸 발견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 앨범을 이제 다 듣는데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난 그게 톰미 씨였어. 저도 약간.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집에 다 왔지.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들어오고 이제 씻고 방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 그래서 그 아티스트를 찾아보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이 사람이 내한을 해. 그래서 멜론 티켓에 들어가서 이게 웬걸 세일을 하네? 세일을 하네. 그래서 예매를 해. 그리고 꿈에서 깨는 거죠. 잠에 듭니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재밌다. 재밌네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진짜요? 네, 그렇게 살았네. 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반차의 재미. 반차의 재미. 직장인은 그러니까 연차는 사실 하루를 온전하게 쉬는 건데 네. 의외로 연차 때 잘 못 쉬고 왜냐면 하루를 쉬니까 그 다음날 무리를 하는 그러니까 그 전날 무리를 하는 거야. 내일 쉬니까 뭐 좀 술도 마시고 혹은 뭐 좀 이렇게 좀 과하게 노는 거지. 뭐 그래봤자 저는 한강 가서 수다 떨고 이런 게 다지만 그래서 그 다음날 좀 못 쉬어요. 뭐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밥도 대충 먹고. 근데 반차를 내면 오후 반차를 내야 돼요. 오전에 그냥 내 생활 패턴 따라서 그냥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는 거지. 그러면 완전 막 보너스를 얻은 것 같다. 오케이. 네.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죠.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재밌다. 알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위버우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고요. 엔딩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엔딩 또 있어? 이게 엔딩 아니고? 있죠.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비건 채식 3대 팟캐스트잖아요. 네. 팟캐스트 3개밖에 없어. 3대인 거는 3개. 슬프다. 왜 그래요? 사실 안 슬퍼요. 제가 드랍도 하면은 성현님이 비트하면 끝납니다. 네. 일단 뭐 나온 소감도요? 말해요? 원하시면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 이 과정이. 어쨌든 무언가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나한테 뭐 뜻하지 않게 사실 찾아온 건데 그리고 사실 유선 쌤이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라고 했을 때 제가 한 2번 정도 거절했어요. 부담스러워서. 얘 뭔데? 아니 장난이고 그냥 뭔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게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근데 오케이. 막상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네요. 정리할 수 있어서 또 이게 타이밍이 약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난 시점이라 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성현 드랍더 하시는 거예요? 네. 오케이. 성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더 비트.